안녕하세요. 손실을 최소화하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즐거운 인생입니다. 수익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가 매수와 분산 투자를 기본 원칙으로 수익을 만드는 주식 실전 매매 일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보단 가급적 잡는 요령을 공유할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8편입니다. 오늘은 아픈 손가락 SK 하이닉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먼저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8월 둘째 주와 셋째 주의 지수를 보면 상승하다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수가 150 이상 하락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정점에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으로 양 지수 모두 하락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의 수익 손실 명세서입니다. 대부분이 수익이고 두 종목이 손실을 보았습니다. 한 종목은 BH이고 한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2주 동안 총 31만 9천원의 작은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이유는 SK 하이닉스의 손실 45만 2,800원과 BH 6만 4천원의 손실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개미 투자자들 10명 중에 2명 정도만 수익을 만든다고 하는데 제로섬 게임이라 누군가 손실을 봐야 수익을 낼 수 있기에 손실이 나는 게 비교적 정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아픕니다. 손실이 난 SK 하이닉스 일봉 차트입니다. 8월 10일 상승한 듯 하다가 옆으로 횡보하다 8월 18일부터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지수 하락과 함께 주가도 하락하였는데 삼성전자와 함께 믿고 사는 SK 하이닉스였기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증권회사 리포트에 의하면 2분기까지 예상 수준의 실적이 나온다고 전망하였으며 하반기부터는 D램 반도체 가격의 약세에 따라 하반기에는 실적 둔화가 예상된다고는 했지만 주가가 급격하게 이렇게 많이 하락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로 9월부터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화웨이 의존도가 15% 정도 되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기에 앞으로 주가가 더 하락할 것으로 판단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매수했던 SK 하이닉스 주식 금액도 750만 원이나 되어 종목당 100만 원 정도만 매수하는 분산 투자가 원칙인데 반해 비중도 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월봉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하락하는 추세로 보기에 충분하였으며 주봉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하락 추세로 이동 평균선들을 뚫고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 주가가 더 하락할 것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게다가 반도체 관련 미국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 더 이상 손실을 키우지 않으려면 손절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중장기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여러 상황들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차라리 손절하고 더 아래에서 재매수하면 주가 상승 시 손실을 만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SK 하이닉스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것 같습니까? 손절 아니면 계속 보유 둘 중에 무엇이 더 효과적이었을까요? 저는 8월 18일에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79,050원에 매도하였고 그 다음날 71,300원까지 하락하였다가 재상승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가가 곧바로 재반등했기에 손절을 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손절하지 않고 버틴다는 것은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힘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증권사 리포트의 내용, 화웨이 제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하락 등의 상황에 맞게 손절한 것은 업황과 주식 시황에 맞추어 내린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하여 반도체 업황을 이해를 했고 미국의 화웨이 제재 내용을 이해를 했으며 미국 반도체 유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흐름까지 파악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었기에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도 잘한 결정이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주식시장에서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나만의 원칙과 이용 가능한 정보를 통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원칙도 없고 이용 가능한 정보도 없이 내린 결정은 10명 중 2명만 수익이 난다는 냉혹한 주식시장에서 8명에 가까워지는 길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설사 그렇게 수익을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손실을 보는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안전한 주식이라고 믿는 대기업의 주식이라 하더라도 시황과 업황에 따라 그 흐름에 순응하며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하락시장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더 많은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실적이 안 좋거나 업황이 안 좋으면 무조건 들고 가기보다는 하락 시에 매도를 했다가 상승 시에 재매수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지나간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5월 3일부터 그동안 말도 많던 공매도가 코스피 200 종목에 재개가 되면 앞으로도 비슷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이기에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생각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